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커젤의 김남구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상반기 모터사이클 판매량을 좀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국토교통부에 자료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판매된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구청에 가서 사용 신고된 모터사이클이 기준이에요. 한국 이륜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이 추산하는 자료가 또 있어요. 그 자료는 이제 언론 매체들한테는 따로 뿌리지 않고 이제 협회 이제 가입사들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뭐 혼다 코리아, 한국 모터 트레이딩, 기흥 모터스, 뭐 이탈로 모터 등등 가입사들한테만 보내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이제 외부 공개가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그 자료는 완전히 판매된 차량들,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등록대수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이 자료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판매된 차량은 이미 그냥 대리점에만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있고 다른 비공식적인 루트로 판매량에만 집계된 차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등록대수라는 건 말이죠,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실제로 굴러다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자들, 라이더들이 타고 있는 정말 실질적인 자료는 이 자료가 더 맞지도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 번에 이제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125cc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가장 판매 대수가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저 모터사이클 시장으로도 뭐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하지만 125cc를 먼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125cc 중에서도 상용 모터사이클, 딜리버리 용도로 이용하시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그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그 이륜차로 이제 딜리버리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 생계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10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DNA 모터스의 VX125입니다. 상반기에 445대가 등록됐고요. 간단하게 기종에 대한 설명드리면은 125cc 공랭식 엔진을 장착한 출력 9마력짜리 스쿠터입니다. 가격이 279만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모델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위는 저는 이 모터사이클이 9위에 있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 모터사이클은 저는 5위권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쿠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터사이클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종이 가지고 있던 명확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9위는 스즈키의 버그만 125입니다. 좀 위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모터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들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총 521대가 등록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702대가 등록됐는데 올해는 잘 판매하면 1000대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터사이클이 좀 아쉬운 게 버그만 125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400, 650 이런 모터사이클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저 모터사이클, 맥시 스쿠터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게 풀네임이 버그만 125가 아니라 버그만 스트리트 125EX입니다. 이 버그만 스트리트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터사이클은 도심에서 그리고 상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작년에 출시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출시해가지고 521대가 등록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델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완전히 상용 모터사이클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랭식 엔진을 탑재했고 8.6마력, 그러니까 이 엔진이 그 엔진이에요. 그 아베니스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같은 엔진이에요. 124cc 8.6마력, 그리고 가격은 309만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했어요. 앞으로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하고 보면은, 사실 이 모델이 그러니까 PCX MX랑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죠. 걔네들은 ABS TCS 수령식 엔진에 출력이 거의 한 13마력 가까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모델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모델이 맞긴 한데 공랭식 엔진이고, 근데 좀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레그스루라는 점, 그러니까 플로어 패널이 있는 모터사이클이에요. 스쿠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후크도 있어서 이 앞쪽에 패널에, 그러니까 플로어 패널 쪽에 짐을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베스파를 타고 있지만 이 플로어 패널에 있는 모터사이클 상당히 많이 유용해요. 저는 이렇게 큰 짐들, 이제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는 짐들, 그러니까 부피가 크고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짐들, 저기 예시를 들기 위해서 봐봐. 죄송합니다. 보시죠. 이런 부피 있는 짐들을 그 뭐라 그러지? 트렁크라고 할게요. 시트 및 트렁크 공간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짐들이. 그런데 이런 거 이제 그런 버그만 EX 같은 기종들은 이 앞에다가 후크에다 걸면은 얼마든지 들어가거든요. 그런 수납성이 뛰어나고, 또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아마 이거 스즈키 CMC, 그러니까 스즈키 코리아 측에서 이거 의뢰해서 작업하신 것 같아요. 슬라이더 짐대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출고하면서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업체랑 협업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은데 호환이 완벽하게 되는 슬라이드 짐대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용한 부분들이죠. 앞으로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8위는 DNA 모터스의 UHR125입니다. 상반기에 1032대가 등록됐고 작년에는 2402대가 등록됐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에 따르면은 전년도보다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추세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64대가 올해 판매될 수 있겠네요. 근데 작년 2402대니까 조금 부족한 수치고, 사실 이 모델이 완벽히 그 PCX MX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125cc급 모델이고 수랭식 엔진이고 ABS 탑재했고 스마트 키에 아이들링 스탑까지 전자장비가 거의 모두 탑재됐는데 트랙션 컨트롤만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420만원인데 현재 프로모션으로 39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7위는 혼다 비전 110입니다. 상반기에 1047대가 등록됐습니다. 전년에는 2314대가 등록됐고요. 전년보다는 조금 줄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혼다 모터사이클, 혼다 코리아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기종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가격이 243만원이에요. 243만원 진짜 저렴한 거죠. 이거 10년 전 가격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한데 구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프론트 후크, 이 차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후크가 있어서 프론트 패널 쪽에, 발판 쪽에 짐을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있고요. 시트 및 트렁크 공간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리어렉도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서 이쪽에 슬라이더나 브라켓을 장착하면 박스를 달기에도 용이한 차량입니다. 10위, 9위까지는 이제 400대, 500대 수준이었는데 8765, 4위까지 다 1000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6위는 DNA 모터스의 VF100입니다. 1128대가 등록됐고요. 이게 모델명이 VFR, VFP 뭐 이렇게 세부 모델이 조금씩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합산했을 때 1128대입니다. 500대, 500대 뭐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델에 따른 그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모델명이 변경됐고, 차종을 살펴보면은 전형적인 스프린트 스쿠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 어드레스가 연상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가격도 255만원으로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 꾸준히 거래가 되다 보니까 중고 거래도 나름 있고요. 뭐 인지도가 거의 없는 차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중고가 방어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중고가 가격이 낮으니까 신차보다는 중고차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로 한 100만원, 한 초중반이면은 꽤 괜찮은, 막 굴릴 수 있겠어요? 막 굴리는 차종으로 선택하기 좋은 기종 VF100 1128대 등록돼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탑5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거의 다 아는 기종들,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기종들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자료 조사를 했지만서도 이거 VF100이나 이제 UHR125나 VX125나 이 기종들은 제가
따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이 어떤 기종이야? 뭐 어떤 엔진이야?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조금 낯선 기종들도 있었는데 5위부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기종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상용 모터사이클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분류적으로는 언더본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상용 모터사이클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터사이클은 상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승용에 그리고 레저 모터사이클로 선택하시는 비율이 압도적이겠지만 분류를 어디다 넣기도 애매하다. 계속 많이 찾아봤는데 얘를 어디다 넣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상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CT125입니다. 5위는 CT125고 1134대가 등록됐습니다. 작년에 1807대가 등록됐는데 올해 같은 지금 흐름이면은 2000대는 충분히 넘어설 것 같고 뭐 2200~300대까지도 등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매량이 이거 반짝하는 모터사이클이 아닌가 봐요. 2023년 초에 출시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거의 풀로 판 거죠. 1월부터 2월부터 팔았으니까. 그리고 올해가 2년차, 출시 2년차인데 판매 대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저는 이 CT125의 수요층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 같아요. 판매량도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보다는 더 판매가 될 거고 지금.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꾸준히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냥 이 판매 대수는 이제 그냥 굳건하게 갈 것 같습니다. 꾸준한 수요층이 있는 것 같아요. CT125, 저도 이거 출시 전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모터사이클이고, 진짜 우리나라 정식 출시했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정식 출시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기종인데 이게 참 막상 정식 출시를 하니까 또 안 사게 되는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이게 활용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솔직히 여유만 있었으면은 그냥 한 대 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실제로 시승하고 시승 영상도 만들었는데 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얘가 핸들바가 높고 포크가 길고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도 그 슈퍼커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기울일 때 이렇게 이게 모터사이클 타는 기분도 들고 재밌게 탔거든요. 사고 싶은 기종입니다. 실용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죠. 실연비도 40km 이상 나오고 유지관리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출퇴근 그리고 레저 그리고 이 리어렉 엄청 크죠. 여기 위에다가 박스 올리기도 엄청 좋거든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모터사이클이니까 여기를 포함시켰고 CT125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4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기종들만 남았죠. 제가 뭐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기종들도 있고, 이 기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위였던 기종입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이 모터사이클을 매번 보고 자라왔어요. 이 모터사이클이 예전에는 참 좋았던 모터사이클인데 지금은 판매 대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DNA 모터스의 CT 베스트 115입니다. 사실 이 모터사이클은 지금은 CT 베스트 CB115지만 CT100이죠. CT100. CT100이라고 불리는 모터사이클이 지금 배기량이 늘어나서 CT115가 된 겁니다. 상반기에 1926대, 거의 2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는 6100대가 판매됐거든요. 6158대가 판매됐는데 상반기에 2000대가 판매가 되지가 않았어요. 하반기 때 좀 판매량이 끌어올라간다고 해도 4500대 이상은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작년보다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디자인이 조금 너무 올드해요. 계기판도 좀 조잡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입니다. 탑3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새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유추하시는 모델들이 있으시죠? 그 모델 중에서 이제 1, 2, 3위가 나뉠 것 같습니다. 3위가 저는 사실 좀 위에였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당연히 2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위더라고요. 이게 좀 당연히 2위여야 되는데 왜 3위지? 라고 생각했던 모델, 야마하의 MX125가 3위입니다. 저는 당연히 2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위 자리는 다른 모터사이클이고, 먼저 야마하 MX125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3546대가 등록됐습니다. 작년에는 6963대, 거의 한 7000대 정도가 등록이 됐었는데 딱 그 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딱 반 정도가 등록이 된 거죠. PCX와 MX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라이벌 구도를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PCX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달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판매량 감소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런 성장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MX한테 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좀 위하긴 한데 그 MX의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TCS, ABS, 스마트키 그리고 야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연비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PCX에 없는 기능이에요. 심지어는 실시간 연비 그리고 나의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MX한테. 근데 조금 판매 대수가 내려갔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줄진 않고 지금 계속 뭐 내리막으로 내려가고는 있진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2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1위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지금 1, 2위 남은 것도 딱 2개인데 그것도 다 지금 거의 다 지금 알고 계시겠죠. 혼다 슈퍼커브 110입니다. 정말 MX를 앞설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엔 10,000대가 등록됐고 올해는 4,237대가 등록돼서 MX랑 비교하면은 약 700대, 한 700대 정도가 더 많이 등록이 됐네요. 당연히 저는 이게 왜 인식이 또 제가 그렇게 좀 인식이 박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PCX 하면 MX겠지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사실 작년 판매량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슈퍼커브가 MX보다 더 많이 판매됐습니다. 슈퍼커브가 정말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렇게까지 아니었어서 그런데 코로나가 풀린 작년 2023년부터 슈퍼커브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이해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게 MX보다 슈퍼커브가 이 커버리지가 더 넓다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MX125를 그러니까 딜리버리, 배달용, 상용 모터사이클로 사용하지 않고 승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절대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슈퍼커브는 어떻게 될까요? 상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승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거의 반반에 가깝지 않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상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슈퍼커브, 커브 매니아, 커브 동호회 엄청 많잖아요. 저도 커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커브를 타시죠, 네, 심지어는. 네. 가지고 있다 보면 배달도 하고 싶어지던데.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얘를 승용으로 봐야 될지 상용으로 봐야 될지. 애초에 목적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리어 렉을 기본으로 제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혼다 코리아는 혼다 코리아 내수 사양 모델을 주문할 때 옵션을 선택해요. 그래서 캐스팅 휠, 그리고 리어 렉, 프론트 캐리어 뭐 이런 거를 다 선택해서 들어온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맨 처음에 수입된 목적은 딜리버리예요. 상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PD님만 하더라도 출퇴근으로 쓰고 계시죠. 저도 슈퍼커브를 샀었어요. 2018년도에 6집 주년 기념 모델이면서 이제 풀체인이 된 슈퍼커브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슈퍼커브 붐이 일어난 거죠. 저도 그때 샀는데 저도 그때 상용으로 사지 않았어요. 승용으로 샀어요. 출퇴근으로. 근데 출퇴근으로 타다 보니까 진짜 그냥 이거 뒤에 뭐 박스 하나 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이거를 뒤에 텐덤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비 맞고 이럴 때 이제 헬멧도 넣어놓고 싶고 하다 보니까 달면은 달았는데 뭔가 이걸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배달도. 좀 애매합니다. 또 그렇게 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승용으로 타시면서 이따금씩 뭐 그냥 라이딩도 할 겸 바람도 쐴 겸 날씨 좋은 날에는 뭐 이렇게 뭐 쿠팡이츠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다. 근데 MX는 좀 승용으로 타기에 조금 이 시선이 좀 그렇죠. 배달용 모터사이클이라는 시선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거에 따른 승용으로 선택하기에 좀 꺼려진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인식이 있다는 거. 근데 슈퍼커브 그게 없어요. 슈퍼커브는 이쁘게 꾸미면 얼마든지 이쁘게 꾸며서 탈 수가 있잖아요. 디자인도 엄청 레트로하고 클래식하고 모든 커브류 언더버 모터사이클의 시초고 근본이고 스토리가 있는 모델이고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근본 같은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MX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위는 이제 뭐 말 하나 많아죠. 1위는
역시나 PCX 125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시 그냥 뭐 뻔하게 저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그 자료 받아보기 전부터 당연히 PCX가 1위라는 건 알고 있었고, 모든 모터사이클 우리나라 전체 시장 쿼터급, 미들급, 어드벤처, 스포츠 뭐 모든 모터사이클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모터사이클은 PCX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반기에 6,964대가 등록됐습니다. 작년에는 15,000대가 등록됐어요. 올해는 지금 7,000대 가까운 수치죠,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뭐 한 7,000대 정도 판매를 하면은 작년이랑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원래 것보다 더 많이 판매됐어요. 4만 대 판매됐었습니다. 4만 대. 그러니까 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뿌려진 게 2021년, 2022년도에 4만 대가 아마 2021년으로 기억해요. 그때가 코로나 피크였을 때였으니까 9시에 다 닫았을 때 6시 이후에 영업 못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4만 대가 판매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3만 대가 판매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5,000대. 근데 아마 이 판매량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대리점에 뿌려진 게 또 있고 그 코미아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가 그 자료를 통계를 내는지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판매량인지 수입량인지 대리점에 인도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근데 확실히 이것보다 수치가 높을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실등록 대수니까. PCX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25cc 스쿠터의 끝판왕입니다. ABS, TCS, 스마트키, 아이들링 스탑 시스템, C타입, US 포트, 모든 등하류 LED, 30리터 러기지 박스 등 이 체급에서 허락하는 모든 전자장비와 편의장비는 모두 들어가 있다고, 다 때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연비도 40km가 넘는 경제성, 그리고 전국에 깔려있는 서비스 대리점, 그리고 바이크 정비샵에서 PCX를 취급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정비 편의성, 구매 후 감가 상각 비용 뭐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따져봐도 다른 125cc급 스쿠터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단점을 찾기가 힘든 스쿠터가 PCX 125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숨이 차네. 게다가 이게 판매량이 높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판매량이 많은 스쿠터는 애프터 마켓에 출시되는 그 파츠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이제 호환되는 윈드스크린이나 뭐 거치대나 리어 렉이나 리어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장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고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파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큰 이점이죠. 6,964대를 판매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탄다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아무래도 높은 순위의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게 감가상각 비용도 덜하고 정비성이나 그리고 이 전국에 깔려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편하시기 때문에 좀 5위권 내에서 딜리버리 모터사이클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역시 혼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스쿠터가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중국산 모터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딜리버리 용도로 상용으로 쓰시는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내구성, 정비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 모터사이클, 일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높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무리 짓고 또 상반기 결산 시리즈 잘 준비해서 재밌는 주제로, 또 흥미있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현이 형 TCS 대 GTS 125. 전 GTS 125죠.